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코로나가 진짜 유례 없이 이렇게 장기간 길어지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어, 영상을 또 올려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진도는 거진 나갔죠, 그죠? 진도는 거진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은 이제 지구과학 수업의 진도를 모두 나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이 전체 파트, 이 파트를 또 중간고사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여러분들 뭐 EBS 우리가 그 선택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EBS 문제를 같이 보면서 수능 특강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54페이지 2점짜리 일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표는 별 A, B, C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절대 등급과 분광형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써 있어요. 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A는 흰색이다. 이렇게 되는데 A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 절대 등급은 0등급이고 분광형이 A0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A0가 뭐였어? 그래, 별이 흰색으로 보이고 그다음 온도가 대략 얼마? 10,000K 정도 된다.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A는 흰색이다. 이거는 맞는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자, 여러분 반지름 B와 C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근거로 비교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여러분들 이랬었죠. 어떤 별의 광도는 그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4파이R 제곱, 그 별의 시그마 t의 4승에 이렇게 관계식이 있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 B와 C는 뭐가 같은 거예요? B와 C는 뭐가 같아? 오호, 절대 등급이 같아. 절대 등급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밝기가 같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어허, 분광형이 달라. 자, 분광형이 다르면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 다 외웠던 거 한번 해볼까? 분광형, 오빠, 아프지 마, 그죠? 그래서 O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B보다는 C가 더 온도가 더 높은 별인 거죠, 그죠? 자, 온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B랑 비슷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B가 더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B가 더 밝기가 온도가 더 높은 C하고 비슷하다. 그 얘기는 B의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죠. 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C가 가장 길다 그랬습니다. 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플랑크 곡선에서 어땠습니까? 여기 에너지하고 파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어? 자, 이런 두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파장이 그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아요? 그렇죠. 바로 이 그래프가 더 파장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훨씬 더 짧은 게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가 더 온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O형별, 즉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인 O형별의 파장이 가장 짧아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크기가 같은 두 별. 자, 여기 조건들이 나오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크기가 같은 두 별의 무슨 면적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상대의 세기를 나타냈다. 그렇게 나오죠. 플랑크 곡선이네요. 딱 봐도 여러분들 A와 B 중에서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더 짧은 게 누구야? B는 여기고 A는 여기니까 A가 되겠네, 그지? 즉 란다 맥스, 즉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었잖아, 그죠? 비례 법칙이었죠? 따라서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TA가 TB보다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쉽게 문제가 풀리겠다. 그죠?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절대 등급은, 여러분들 등급은 뭐야? 등급은 밝을수록 어떻게 된 거야? 등급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더 밝아요? A가 더 밝죠. 그러니까 등급은 더 작아야 되겠죠. 동일한 크기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실제 밝기는 비례해야 되잖아. 반지름 제곱과 온도의 4제곱이 비례해야 되는데 A가 바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반지름은 똑같은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밝아야 되죠. 밝으면 등급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3번입니다. 그림은 두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색이다. 자, UV, V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 막 공부해봤지만 B 필터는 뭐였지? 사진 등급. V 필터는 우리 눈으로 보는 안시 등급. 그래서 사진이 조금 더 푸른색에 민감하고 우리 눈은 노란색 등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빼줬을 때, 등급을 빼줬을 때, 이것이 음수일수록, 자, 음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건 뭐야? 등급이 커진다는 건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가 좀 더 어둡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진으로 봤을 때가 더 밝다 그런 얘기잖아? 이 수치가 더 작으니까 등급이. 사진이 더 밝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더 푸르다. 그 얘기는 온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하고 했죠. 그죠? 자, B-V 값이 0보다 크다면 온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U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U 필터는 B보다 좀 더 파장이 짧은 거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U-B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음수일수록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표면 온도, 아까 전 문제랑 똑같죠. 표면 온도는 란다맥스가 더 짧은 바로 가가 더 높겠죠. 두 번째, 가는 B 필터보다 U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용이 맞다. 자, 가를 보니까 어때요? 가는 지금 현재 U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은 이만큼이나 있죠. 그죠? 근데 B 필터를 통과하는 빛은 이거보다 좀 작죠. 그죠? 따라서 B 필터보다 U 필터의 통과 빛이 더 많겠죠. 자,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서 B 등급이 여기 있죠. 그죠? V 등급이 여기 있죠. 그죠? 자, 근데 잘 봐야 돼요. B 등급과 V 등급. 자, 여기가 훨씬 더 빛이 많이 들어와. 여기가 훨씬 더 빛이 많이 들어와. 자,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등급은 어때야 돼? 등급은 작아야 돼. 그렇죠? 따라서 B 등급이 V 등급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등급이 밝으니까 등급은 작은 거야. 그럼 B 등급은 커야지, 그지? 따라서 B 등급이 V 등급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다? 밝을수록 등급이라고 하는 숫자는 작아진다. 이걸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4번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145페이지에 있는 별의 광도 계급이라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한번 다 정리를 해봤지만 별의 광도 계급이라고 해서 HR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광도 계급을 미리 정해졌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건 시험에 또 나오니까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라인들 보이시죠? 자, 거성이 1A, 1B, 2, 3, 로마자로 그다음 중거성 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되면서 이건 크기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HR도상에 있는 어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로마자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5단계 5번입니다. 자, 5번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별에 대다수의 인생을 사는 바로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주계열성이겠죠. 그죠? 자, 이 5번이 주계열성이라는 걸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외성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광도 계급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냐? 바로 HR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바로 평행한 정도, 완전히 평행은 아니지만 수평한 순서대로 어느 정도 로마자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편하겠죠. 거기에서 광도 계급 로마자 5번은 바로 주계열성이라는 거. 여러분 5번째는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154페이지 4번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쭉 돼 있네. 이렇게 그림이 아까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분광형이 같을 때. 자, 분광형이 같다라는 거 뭐야? 이 분광형이 여기잖아. 여기서 쭉 같을 때, 올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광도 계급이 3인별은, 3이 여기 있죠? 5인별보다, 5는 여기 있죠. 그죠? 3인별, 5인별 여기 있죠? 별보다 반지름이 크다.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뭐죠? 아까 봤지만, 바로 거성 부분이죠. 그죠? 거성 부분. 그리고 따져봐도 됩니다. 분광형이 같다. 여러분들, 밝기는 뭐였죠?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두 별은 바로 뭐는 같은 거야? 분광형이 같다. 그 얘기는 뭐죠? 온도가 같다는 얘기죠. 온도가 같은데 왜 이 녀석이 더 밝아요? 그래,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분광형이 같지만 5번 광도계급과 3번 광도계급 중에서 3번 광도계급이 더 밝은 이유는 바로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반지름이 더 크다. 맞죠? 자, 두 번째, 분광형이 또 같을 때 별의 광도는 광도 계급이 1인별이, 자, 1인별이 3인별보다 광도 어때요? 1인별이 더 좀 밝은 거 보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주계열성 광도 계급 뭐였어요? 5였죠. 그죠? 정답은 5번이다.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광도 계급이라는 또 개념을 다시 한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맨날 HR도만 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5번 문제도 강도계급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자, 간은 딱 봐도 강도계급 3이니까 주계열성이 아니죠. 그죠? 자, 두 번째, 표면 온도는 가가 가장 높다. 표면 온도는 분광형만 보면 되죠. 오빠, 아프, 직, 마니까 지 다음에 마죠. 따라서 가가 더 높다. 그래서 외워둬야 돼. 오빠 아프지만은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다. 자, 아까랑 똑같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없는데, 자, 강도 계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이 녀석은 초고성 쪽에 있고, 얘는 주결성 쪽에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나가 더 크겠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A와 B의 진화 경로다.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원시별이 무엇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주계열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겠죠? 자, 원시별이 만약에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됐어요? 주계열성으로 가는 이 시간이 어때? 상당히 짧게 걸렸었죠. 그죠? 실제 주계열성을 갖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되게 빠른 진화를 하겠죠. 진화도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되겠죠. 여러분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A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여기 원시별이 탄생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 10의 4승년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네. A는 딱 뭐야? 아하, 영년 주계열. 즉 주계열성이 빵 사릴 때 그걸 영년 주계열이라고 그랬지? 그때 바로 뭐야? 주계열성은 중심에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고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자, A는 B보다 중심부 온도가 낮다. 자, 훨씬 더 질량이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시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계열성으로 왔을 때도 어때요? 당연히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B의 내부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중력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별이 점점 원시별에서 계속 수축해 들어가려고 하는 힘, 바로 이 수축해 들어가려는 힘이 바로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중력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얘를 팽창시키려는 한 힘, 이게 뭐였어요? 기체압이었어요. 기체압력. 이것이 완전히 같아질 때를 뭐라고 한다? 그래, 이게 정역학 평형이고 이게 바로 어떤 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B의 내부에서 10의 4승년이면 어디겠어요? 여기가 10의 4승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주계열성에 오지 못했죠. 자, 주계열성에 오지 못하면 바로 성운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원시별들이 점점 뭉쳐가지고 계속 뭐 하겠어? 중력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옮기면서 내부 온도를 높이겠지. 따라서 기체 압력보다는 중력이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문제네요. 자, 얘는 딱 봐도 어때? 하하, 질량이 누가 더 크겠어요? 질량이 딱 봐도 질량은 A가 더 크겠다.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질량이 크면 주계열성일 때도 여러분들 주계열성에서 질량 광도 관계 다 기억하시죠? 누가 질량이 더 큰 것이 더 밝고 더 뜨겁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하지만 질량이 크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주계열에 머무른 시간은 짧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HR도의 분석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 ABC의 분광형은 같다. 자, 여러분들 분광형이 어디 라인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요 X축이 표면 온도잖아. 온도가 분광형일 거고, 그럼 따라서 ABC를 보니까 어때요? 동일한 바로 X축 그 평면에서 바로 Y만 다른, 즉 분광형은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다. 자, 반지름은 A가 B의 약 10배이다. 오호? 이걸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자, 알 수 있죠. 자, 왜냐면 A가 요 점에 있고 B가 요 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등급의 절대 등급의 차이가 얼마야? 5개 정도 단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5개 정도 단계가 나타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밝기는 무엇에 비례했어? 반지름 제곱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별의 A, B 별의 표면 온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지? 얘만 갖고 비교하자는 거야. 근데 누가 더 밝아? A가 더 밝아. B보다. 몇 배 더 밝아? 5단계가 더 낮으니까 더 밝은데 몇 배가 더 밝아? 100배가 더 밝아. B에 비해서. 그럼 이게 100배가 더 밝으려면 어떤 수치가 와야 되죠? 반지름은 10배가 와야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따라서 A가 B보다 큰데 몇 배 커요? 10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C의 광도 계곱. C는 주계열성이죠. 광도 계곱 또 나오죠.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바로 5번째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도 HR도 분석입니다. 자, 표면 온도는 A가 B. 자, 표면 온도 그냥 써 있으니까 A가 B보다 높아요? 당연히 낮죠? 밑에만 보면 되니까요. 자,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주계열성에서 질량 광도 관계 기억하시죠? 보통 광도가 높으면 주계열성에서 질량도 더 크다. 이렇게 나왔지? 따라서 B가 C보다 크다. 자, 밀도는 D가 A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D하고 A를 비교해 볼게요. 자, D는 백색 외송 쪽이야. 밀도가 상당히 높아. D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그냥 무방한데 정말 따져보자고. 표면 온도 따져보자. 자, 밝기는 비례한다. 뭐에? R제곱에 T 4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D는 A에 비해서 어땠어요? D는 A에 비해서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온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절대 등급은, 즉 밝기는 되게 낮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크면 4제곱이나 되면 밝기도 엄청 커져야 되는데 이게 낮아. 그 얘기는 뭐야? R이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쟁이 별, 뭐야? 외성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별이 이렇게 작을 이유가 뭐였었지? 우리 다 이미 공부했지만 별이 빵 폭발하는 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또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나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신성 초신성이 아니라 퐁 폭발해서 그냥 행성상 성운이 돼서 여기는 이렇게 성운이 남고 가운데는 되게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밀도가 그래서 큰 거죠. 그렇죠? 따라서 밀도는 D가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가도록 하죠. 10번 문제 가봅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별 자체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네요. 자, 보니까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지? 솔직히 이 말 안 나와도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도 알아야 돼요. 원래 왜 그러냐? 가운데는 뭐 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뭐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지? 이건 이미 주계열성이 아니라는 거야. 자, 주계열성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수축하는
수축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이 서로 같은 정력과 평형이 바로 주기율성이지. 얘는 이미 이게 깨졌죠, 그죠?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고 그 수소의 네 개가 부딪히거나 또는 시에노 순환 사이클에서 이거를 더 도와주거나 별의 질량의 차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중심에 뭐가 타는 거야? 수소가 타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뭐였죠? 주계열성이었었는데 이 중심의 수소가 다 타서 뭘로 변한 거야 지금? 헬륨으로 변한 거야. 예를 들자면 자 그럼 이게 헬륨이 변화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헬륨으로 변해서 나중에 이제 탄소로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헬륨으로 되고 더 이상 이 각이 하나밖에 없는 거 보면 이 바깥에는 수소 헬륨일 거야. 만약에 이 가운데가 탄소라고 하면 바깥에가 뭐 다른 원소였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각이 또 몇 개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얘 보니까 지금 가운데가 헬륨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소는 여전히 뜨겁죠. 여전히 뜨거워서 이 녀석은 타서 어떻게 됩니까? 타서 기체압이 생겨서 어떻게 돼? 바깥은 팽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표면 온도는 뭐 한다? 표면 온도는 상승한다. 자, 여러분들 거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성은 여러분들 주기율성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었죠, 그렇지? 그럼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가죠. 여러분들 단열 팽창하고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 단열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부피를 커지게 하는데 쓰이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원리였었잖아요, 그지? 따라서 표면 온도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B 영역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수소의 질량비는 A, B, C 중에서 자 C는 수소가 이미 다 타버린 헬륨이 수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헬륨의 질량비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번 차시는 12번까지밖에 안 할 테니까 조금 힘내셔요. 11번 넘어갑니다. 자,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가볼게요.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자, 여기는 수축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다가 영년 주기율로 가능한 별의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BC 과정에서 자, BC 과정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럼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됐어? 거성으로 가면서 작아지죠, 그죠? 단열 팽창처럼 일어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CD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CD 과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자, 와, 선생님 초신성 폭발이겠네요. 자, 초신성 폭발 아니고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져니까 이거는 바로 뭐였지? 그렇습니다. 행성상 성운이 되죠. 행성상 성운이 되고 가운데 여기는 꽝 터져서 봉 폭발해서 이렇게 되고 이 가운데가 바로 뭐였어?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이건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또 들어갈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초신성 폭발은 여기서 어디로 표시돼요? 여긴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 이 초신성 폭발은 너무나 큰 폭발이라서요. 이 별 하나가 폭발하잖아. 그러면 별을 1000억 개 정도 모은 빛의 밝기보다도 밝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HR도라고 하는 곳에 담을 수가 없어, 광도를. 그럼 저기 어딘가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지. 온도도 막 저기 어딘가에, 뭐 여기다 찍으면 안 되겠다. 뭐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막 온도도, 광도도 엄청 높고 온도도 엄청 높으면 이렇게 찍어야 될 텐데 이거보다 더 먼 곳에 찍혀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은. 자, 어쨌든 행성상 성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힘내세요. 자, 12번. 절대 등급은 스몰 a가 스몰 b보다 작다. 자,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즉 a가 더 뭐하다? b보다 어떻다? 밝다란 뜻이죠, 그죠? 자, 근데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자,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볼게. 반지름의 a가 더 작아요. 세상에 온도도 더 낮아요. 근데 어떻게 a가 더 밝겠어요? 그죠? 따라서 절대 등급은 a가 커야 돼요. 밝지 않기 때문에. 그죠? a가 b보다 작다는 밝아야 되는데 밝지 않죠. 그죠? 두 번째, 표면 온도는 b가 가장 높다. 뭐만 보면 돼? 아하, 분광형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당연히 b가 더 가장 높네요. 그죠? 자, C는 백색 외성이다. 자, 반지름만 봐도 금방 나오네. 태양이 1인데 얘들아. 이거 말이 됩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큰데 무슨 외성입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들 한 24, 5분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 풀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떤 가지치기처럼 더 중요한 핵심 상황으로 이렇게 팍팍 들어가는 건 또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13번부터 나머지 문제 쭉 이어질 텐데 선생님도 하긴 할 테지만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험범이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내재적 가치를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내적 가치를 성숙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